예, 안녕하십니까. 김용훈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그리고 대기시간과의 어떤 관계나 판단 기준에 대한 판례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운수회사 사건인데 두 개 사건을 좀 결합을 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사실관계는 좀 이해하기 힘든 것도 있기 때문에 좀 각색을 해서 필요한 것들만 제가 정리를 좀 해왔습니다. 이제 운수회사와 이 운수회사 노조가 임금협정을 체결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하루 근로시간은 9시간을 하겠다. 그러니까 기본 8시간에 연장근로 1시간 하는 것으로 하고 뭐 대기시간이 한 2시간 정도 주어지는 것으로 지금 이제 돼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게 되면 기본과 연장근로시간은 이제 근로시간으로 볼 것이고 대기하는 그 시간은 실제로는 뭐 자유 이용을 확보를 하게 해준 겁니다. 실제로 자유롭게 쉬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은 실제로는 자유롭게 쉬는 시간으로 인정이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엄밀하게는 대기 시간이라는 표현보다는 휴게 시간이라는 표현이 맞겠죠, 그죠? 어쨌든 이런 식으로 임금협정을 체결했고, 나중에 임금협정의 유효기간이 만료가 됐습니다. 만료가 되고 나서 새로운 단협을 체결했어요. 단협을 새로 체결하면서는 대기 시간과 휴게 시간 관련된 것들을 전혀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노동조합에서 어떤 걸 주장을 하셨는가 하면, 첫 번째로, 아니 대기시간 2시간은 대기시간은 사용자가 지휘감독하고 있는 시간 아니냐, 그러니까 대기시간 2시간도 포함해서 임금을 지급을 해야 된다, 요걸 하나 주장을 했고, 두 번째로는 사용자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우리의 임금협정이 있지 않습니까? 임금협정은 지금 기본 8시간 연장 1시간이고 대기시간 2시간은 사실상의 휴게시간이기 때문에 9시간 분만 지급하겠다는 임금협정이 지금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면은 지금 이제 11시간 분을 줄 이유가 없는 거죠. 이걸 얘기한 거죠. 노조 입장에서는 아니다. 이게 임금협정은 이미 유기한이 끝났기 때문에 다음 단체배약 체결로 실효가 된 거다. 그러니까 11시간 분을 지급하세요. 이걸 주장을 한 사건입니다. 자, 이거는 사실관계란 참보다도 이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에 관련된 법리를 다시 한번 정리하는 것이 필요한 그런 판례입니다. 근로시간이 뭐고 휴게시간이 뭐죠? 예, 근로시간은 제일 중요한 것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아가면서 근로를 하는 시간, 이게 근로시간이죠. 반면에 휴게시간은 거꾸로죠.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된 겁니다.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 이게 휴게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근로자가 쉬고 있다,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인 거냐, 만약에 근로자에게 자유이용이 보장되어 있으면 휴게시간이 될 것이고, 그게 아니고 말은 뭐 휴게, 대기 이런 표현을 쓰고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라고 하는 판례 법리입니다.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판례 법리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이 판례에서 볼 수 있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판단을 해야 돼요. 이게 과연 근로시간인지 휴게시간인지. 이름은 다양한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어떤 회사에서는 뭐 휴식시간, 어떤 회사에서는 대기시간,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건데, 요런 뭐 쉬는 시간처럼 보이는 그런 시간들이 실제로는 근로시간인지 휴게시간인지를 판단을 해야겠죠. 자, 이게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까요? 판단하는 기준은 이게 특정한 업종이나 특정한 업무의 종류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이게 판례티도입니다. 그럼 뭘 가지고 가야 되는 겁니까? 뭐 여러 가지를 따져봐야겠죠. 종합적으로. 첫 번째가 근로계약의 내용, 혹은 지역규칙이나 단체협약상의 규정. 뭐 근로자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거냐? 업무의 내용. 업무의 방식이 어떨까요? 구체적인 업무의 방식. 사용자가 얼마나 간섭을 하고 있습니까? 사용자 간섭이나 감독에 대한 여부. 휴게 장소가 있나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뭐 그 다음에 뭐 근로자의 실질적인 휴식을 방해하거나 지휘 감독을 인정할 만한 뭐 그런 사정이 있는지, 혹은 그 정도. 자, 이것들을 종합해서 개별 사안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밖에는 없어요. 이게 일률적으로 이 경우는 이제 근로시간이고 이 경우는 휴게시간이다, 그렇게 판단할 수는 없는 거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개별 사안에 따라서 판단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제 판례 법리를 제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케이스에서는 아까 기본 근로시간 8시간, 연장근로시간 1시간에다가 대기시간 2시간. 근데 이 대기시간은 실제로 근로시간으로 보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인정을 하게 됩니다. 추가 근로를 했다는 증명이 없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볼 때 이 시간을 사용자가 간섭하거나 개입했다 보기는 힘들다라고 해서 이건 근로시간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자, 또 한 가지 문제는 아까 임금에 대한 협정이 있었죠. 그게 이제 유효기간이 끝나서 실효가 됐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단협이 체결됐어요. 근데 문제는 새로운 단협에 이전 임금협정에 나와있던 휴게시간과 근로시간에 관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질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 그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화채설의 입장을 알고 있을 겁니다. 단협의 유효기간이 끝났다고 하더라도 단협에 나와있는 근로계약의 내용은 단협에 나와있는 내용은 규범적인 부분은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단체계약이 이게 실효가 됐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이게 살아있는 겁니다. 요걸 바꾸기 위해서는요, 뭐 새로운 단협으로 이 내용을 엎을 수도 있겠죠, 그죠? 혹은 새로운 지역규칙으로 바꿀 수도 있을 겁니다. 노사가, 뭐 근로자가 합의를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케이스는 임금협정이 끝났습니다. 이제 근로계약 내용이 돼 있어요, 이제. 하지만 이 내용을 바꿀 만한 단체협약, 지역규칙,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합의는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체결된 임금협정 내용이 이제 근로계약 내용으로 살아있는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판례 다시 한번 볼까요? 이건 화채설 입장이죠. 단체협약이 실효가 됐다고 하더라도 개별적인 노동조건, 근로조건에 관한 부분은 이미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었기 때문에 그걸 변경하기 위한 새로운 단체협약, 지역규칙이 체결 작성되거나 또는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않았다고 한다면 요거는 근로계약 내용으로 살아있는 거다. 이게 우리 판례 시각입니다. 그럼 아까 봤던 근로시간 8시간, 연장근로 1시간 이 협정의 내용이 근로계약 내용으로 살아있는 거예요. 이걸 바꾸기 위한 단체협약이 체결 안 된 겁니다. 지역규칙이 체결 안 된 거예요. 개별 근로자가 이 내용을 동의한 것도 아닌 겁니다. 그럼 옛날 이전 그런 단협 내용들이 근로계약 내용으로 살아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지급하는 게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걸 보여주고 있는 판례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판례 내용을 봤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